네, 최근에 신축 아파트의 철근을 누락시키는 일명 순살 아파트가 큰 논란을 빚었었죠. 자, 건축물은 이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짓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데 이 설계부터 시공 단계까지 건축물이 안전한지 검토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건축 구조 기술사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재천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건축 구조 기술사, 정확히 어떤 직업입니까? 2018년도에 한 드라마에서 건축 구조 기술사라는 직업이 한번 조명되면서 일반인들에게 조금 알려지긴 했으나 여전히 관련 업계 분이 아니면 잘 모르실 텐데요. 사람을 인체에 비유하자면 이제 뼈대가 골조라고 할 수 있는데 건축물에도 사람의 뼈 역할을 하는 골조가 있겠죠. 이 골조가 기둥이라든지 벽체라든지 슬래브라든지 기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버틸 수 있도록 하중을 분산시키고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구조체들을 설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 같은 건축구조기술사이고요. 이 건축구조기술사가 건축물이 안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시공되도록 감독하고 건물 사용 중의 위험 요소를 예방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이고요. 국가공인기술자입니다. 예, 한마디로 뭐 이름처럼 건축 구조를 설계하는 전문가인 거네요. 자, 그만큼 꼼꼼하고 다양한 역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한데요. 예, 건축사들이 건축물을 아름답고 쓸모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이 건축구조 기술사들은 건축사들이 만든 형태에 맞춰 가지고 건축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상황들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이 건축물 자체의 무게라든지 건축물이 사용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하중들 그리고 이제 지진이나 태풍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홍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버틸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이를 검토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건축사들과 가장 긴밀하게 협업해야 하는 분야이기도 하는데요. 건축물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분들이 건축사고요. 두 번째로 많은 업무를 하는 사람이 건축구조기술사입니다. 예, 뭐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의 외형보다는 내면의 구조적인 튼튼함에 더욱더 집중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일인 것 같아요. 자, 특히 안전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참 클 것 같은데 안전을 위해서 어떤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계십니까? 첫 번째로 기존 건축물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안전 진단 업무가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예. 구조안전 진단 업무를 통해서 건축물의 위험성이 발견이 된다면 보강 설계도 저희가 하게 될 것이고요. 경주 포항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서 공공 건축물 위주로 이 내진 보강 설계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네. 있는데 이런 업무들도 건축 구조 기술사들의 주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공 단계에서 건축물이 안전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구조 감리 업무도 저희들의 역할이고요. 구조 요소는 아니지만 지진의 위험을 줄 수 있는 비구조 요소에 대한 내진 설계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도 건축 구조 기술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실제로 모 아파트 붕괴 사고에서 사고조사위원회의 50%가 건축구조기술사들이었습니다. 예, 뭐 사고 이후에 이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시공 단계에서도 역할도 있는데 자, 이렇게 제도적으로 건축 구조 기술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설계 감리 단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들에게 충분한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예. 건축물의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것이 1988년이고 이후로 이제 적용 범위가 계속 확대되어서 현재는 2층 이상 연면적 200m 제곱 이상이면은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게 되어 있는데요. 특정 경우를 제외하면은 6층 이상의 경우에만 건축구조기술사들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의 경우에도 특수구조나 고층 구조물 같은 특정 경우에만 건축구조기술사들의 협력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부분의 건축물의 경우 건축구조기술사들은 어떻게 시공되는지 확인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건축법에 의하면 건축구조기술사는 건축 관계자가 아니고
관계 기술자와의 협력이라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 단계에 충분한 권한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어쩔 수 없는 제도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말씀 같아요. 뭐 설계 당국에부터 역할과 권한이 좀 주어지는 쪽으로 보강이 되지 않을까 않아야 하나 싶기도 한데, 자 이렇게 건물이 안전하게 지어지기 위해서 또 건축 구조 기술사 앞으로 더욱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은 또 이 건축 구조사가 될 수 있을지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은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건축구조 분야의 베테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 실무자가 되어서 경험을 쌓는 것이 첫 번째이고, 아직 학생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는 게 좋을 것이고요. 네. 어려운 수학하고 역학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구조 분야로 석사까지 마치는 것이 비교적 권장이 됩니다. 이 자격증을 따는 것은 베테랑이 된 이후의 일이고, 충분한 실무 경력을 갖춰야 이론과 실무를 겸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론에만 충실한다고 하더라도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은데요.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취득하더라도 이후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지겠죠. 물론 시험도 상당히 어려운 편인데요. 건축 구조 분야의 베테랑이라 하더라도 열심히 한다는 전제하에 2, 3년 이상 혹은 그 이상을 해야 시험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지진이나 붕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건축 구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응시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사회에 필요한 수요에 많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예, 많이 보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의 그 여정도 굉장히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자, 이렇게 자격증을 얻으면 그 후에 어디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지 전망도 궁금합니다. 건축구조기술사를 취득하면 건설회사나 안전진단회사 혹은 이제 이 건축과 관련된 기관에서 구조 설계 및 검토, 아니면 구조 감리 등의 업무를 맡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건축하고 관련된 연구 개발이나 아니면 일부의 경우는 대학이나 혹은 관련된 기관에서 강의하는 등 교육 관련 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건축구조기술사 자격증을 가장 잘 활용하는 방법은 저처럼 본인만의 사업을, 기술사 사무소를 차려가지고 본인만의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끝으로 건축 구조 기술사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진이나 붕괴 사고 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부족하게나마 제도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건축 구조 기술사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축 구조 분야에 진출하고 건축 구조 기술사 자격증까지 취득하셔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해지는데 힘을 보탰으면 하는 바람이고, 저 또한 여기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기 위해서 건축구조기술사 강의에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건축구조기술사로 취득하셔서 사회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재천 대표와 함께 건축 구조 기술사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